이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깜빡 속는다고 합니다. 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와 대처법, 백기종 전 수서경찰팀장과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130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개가 넘는 문화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이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이 명절 앞두고요. 벌써부터 이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택배가 왔다. 선물이 도착했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을 며칠 앞두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택배 문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상 택배가 그냥 오면 되는데 왜 이게 조심해야 되냐면 택배 반환 이런 식으로 그 피싱 문자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URL 문자를 그 인터넷 주소창 클릭하도록 그 유혹을 하죠.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사전에 이런 사실을 모르면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핸드폰, 스마트폰에 내장된 개인정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개인 그 정보가 빠져나가서 결국은 그걸 단초로 해서 현금이 인출되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바로 택배 스미싱 문자. 이거 출처 불명 같은 경우 반드시 삭제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자에 딸려오는 우리가 흔히 링크된다 그러죠? 이 인터넷 주소 URL 확인 안 된 주소 절대 눌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삭제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사건들을 보면요. 집을 찾아가서 현금을 뺏는 보이스피싱 무슨 연계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사실 젊은 분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댁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하는데 바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을 한다든가 또 금융 관련 직원을 사칭을 해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통장이 범죄 조직에 노출이 돼서 지금 범죄 조직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감원 직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갈 테니까 빨리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라든가 집안에 보관하고 계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확인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실제로 현금을 인출해서 집이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때 금감원 직원 신분증 조작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속여서 예금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은 피싱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냉장고나 집안에 있는 돈을 절취해가는 이런 신종 보이스 피싱 기법이 있습니다. 실제 성동경찰서에서 이런 일당들을 소탕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대담하네요. 오프라인,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그냥 결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아우르고 다 그냥 하는 거죠. 네, 사람도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노인들이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고 있겠죠? 네, 그런 측면은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는 대부분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요. 요즘 20대, 30대가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많이 지금 되는데 이 통상 이 중에서도 또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100명 중 70명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런 숫자인데요. 우선 20대, 30대가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가지고 범죄 조직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거든요. 바로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20대, 30대 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금융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런 20대, 30대 중에서도 여성 피해자가 70%라고 하는 점은 이 혹시 애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 하면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르신들 뿐이 아니라 20, 30대들도 당하고
네, 특히 그렇습니다. 70%는 또 여성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각별히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지식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수들까지 또 예. 경찰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이게 대상이 가려지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화이트 칼라 계층에 있는 분들, 전문가 직군에 있는 분들도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데, 네. 지금 한 예를 말씀드리면 23일 날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네. 검사와 검은기관 직원 사칭해가지고 현직 의대 교수입니다. 48세. 네. 그리고 여자 교사 44세 등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해가지고 6천여만 원을 사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채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 보이스피싱 직원들이 저축은행 직원 사칭해가지고 싼 이자로 대출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네. 계좌 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의대 교수가 여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결국 4천만 원, 그리고 또 교사는 2천만 원을 결국은 송금을 해서 6천만 원의 네. 피해를 봤는데, 이 조직에 또 일당을 검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보듯이 네. 방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 교사, 심지어 그 판사 가족, 또 경찰관, 그러니까 수사 파트에 근무하지 않은 일반 다른 직의 경찰들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강범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방송을 통하거나 사전에 보이스피싱의 사건을 많이 접해서 네. 정말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아픈 곳을 또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또 수법도 많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 네. 이 범죄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또 뭐랄까, 사전에 경고성 그런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는 건 네. 바로 보이스피싱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조선족 말투, 중국 동포 말투를 사용하면 이거 네.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아주 유창한 서울말씨를 대부분 쓴단 말이죠. 아하. 그리고 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상당수 또 여성의 네. 목소리를 내고요. 여성이 전화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금융 거래 내역을 네. 사전에 파밍 수법으로 빼낸 그런 부분으로 다가와서 그 다음에 협박 비슷하게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순간 깜빡 속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절대로 속지 말으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속지 않아야 될 텐데 또 이제 범죄가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 보이스피싱 대처법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출처 불명,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또 법원 검찰에서 개인정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계좌 이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좌 이체를 해라, 또 개인정보 보안 인증번호 아니면 주민번호, 그다음에 보안 카드 번호 이런 걸 요구하는 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네.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얘기하실 필요도 네.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깜빡 속는 경우는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또 이 연결된 김에 이제 곧 추석이니까요. 명절에 네. 고향 가느라고 집 비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이 빈집털이도 걱정인데 이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우리 최영일 사회자분께서 정말로 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명절 가시면 보통 일주일 많게는 짧게는 한 4, 5일 비우시거든요. 맞습니다. 3일. 자, 사전 빈집 신고제 지구대 파출소에다가 사전 빈집 신고하시고요. 네. 피해물은 지구대 파출소에 보관하시면 무기고 안에 보관합니다. 네. 그리고 경비원에게 빈집이라고 고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디오 켜놓고 현관도 한 개 정도 켜놓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웃 집에 친하다고 하면 며칠까지 집을 비운다 말해 주시고, 네. 현관에 신문 우유 배달 중지시키시고요. 네. 또 여기서 아주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제 제가 이런 사건을 직접 했었던 건데, 네. 문 밖에 한 3일 이상 외출을 하시면 문 밖에 남자 등산화 신발이나 운동화를 네. 이렇게 말리는 척 하면서 현관 앞에 널어두십시오. 네. 실제 이걸 보고 절도를 하러 갔다가 도망간 사람이 10명 중에 벌써 6명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란다 문. 반드시 베란다 문으로 침입하는 루트가 70%입니다. 네. 베란다 문을 반드시 문 닫고 잠금 장치 하시고 즐거운 추석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 아주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기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 팀장이었습니다.